안녕하세요. 링코스트레이 김동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나 인스타 그리고 한국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 유튜브를 올려보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재학생 인터뷰를 호주에 직접 가서 촬영한 이후에 플린더스와 QUT 방사선학과 졸업생 인터뷰를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한 8명 정도의 재학생들 인터뷰도 올라갈 예정이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차근차근 잘 편집해서 유용하고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호주 의대 개요를 한번 올리고 올해 다시 준비를 하면서 전 영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은 이제 2026년 3월 입학은 거의 끝나기 때문에 2017년이나 8년 호주 의대 또는 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가끔 이 PT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PT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신 후에 저희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저희 카카오톡으로 접속을 하셔서 PT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바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주 의대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의대 전형입니다. 호주는 유학생의 경우 총 3가지의 의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 그 다음에 의예과 학부과정, 그리고 의전원, 이렇게 3가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대학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의전원을 제외한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과 의예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예정자이거나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으로, 의전원만 가지고 있는 대학교, 대표적으로는 시드니나 퀸즐랜드 대학교가 있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그리피스나 플린더스 의대도 의예과가 아니고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부 이후에 의전원 입학을 보장하는 전형을 통해 입학허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되고, gemset이라는 시험, 또 에세이, 또 높은 학점과 인터뷰까지 봐야 하지만, 이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점을 넘으면 입학을 보장해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을 보장받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의전원까지 합격을 보장하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의예과 학부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랑 동일한 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의대는 6년제이지만 모나시 대학교나 웨스턴 시드니와 같이 5년제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원은 4년짜리 과정으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지원자들의 트렌드를 살짝 보면 2024년 정도까지는 의예과나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지원의 줄을 이뤘지만, 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의전원 지원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의전원 준비를 위한 gemset이나 인터뷰 준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학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지원 플랜도 세우고 또 학교별 전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 옆에 있는 이제 NS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NSW는 뉴사우스웨일즈라는 지역의 약자로 시드니가 위치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도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보다는 많은 의대 과정들이 있는데, 첫째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이 있는 시드니 대학교와 맥쿼리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UNSW와 웨스턴 시드니,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뉴캐슬 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의전원 과정은 당연히 시드니 맥쿼리 2개 학교는 의전원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울릉공 대학교를 포함해서 조금은 생소한 노틀담 대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노틀담 대학교는 메인 캠퍼스가 프리멘탈이라는 퍼스 지역에 있는 대학이지만, 이 노틀담 시드니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MD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노틀담 프리멘탈 지역은 의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약간의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VIC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 멜번이 위치한 빅토리아라는 지역으로 멜번 대학교, 모나시 대학교, 디킨 대학교,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멜번이란 지역이 시드니 다음으로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학 계열 학과들이 많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공부하는 곳은 아닙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멜번 대학교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인 경우에는 유학생들의 지원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지원 가능한 의대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모나시나 디킨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살고 있기도 한 퀸즐랜드 지역은 퀸즐랜드 대학교, 그립스 대학교 두 곳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과 의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케언즈와 타운스빌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임스 쿡이라는 대학교는 의예과 과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대학들도 많은 유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지역은 학교 숫자가 멜번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뽑는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학교 숫자 대비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라고 써져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안 지역은 우리에게는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대학이 지역명으로는 익숙하지만 또 보건복지부 인증이 되어 있는 플린더스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A라고 표시된 지역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곳으로 퍼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동부 쪽이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유명한 도시가 있다 보니까 퍼스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퍼스는 서쪽 끝에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대학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 그리고 커튼 대학교에서 의대 학부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으로는 인터넷을 찾으면 자주 나오는 또 타스메니아 대학교, 호주 국립대라고 되어 있는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서 두 곳이 기타 지역으로 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의대로 몇 가지 학교들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실 학교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입학에 대한 제한 조건도 있어서 이 블로그나 또 책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두긴 했지만 유튜브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대학들 중에 유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NU 같은 경우는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에 처음에 60명을 처음 선발을 하게 되고 학부 2학년 때까지 성적으로 30명이 탈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60명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2학년 때 성적으로 30명 선발에서 제외가 되면 의전원 입학이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드니 대학교의 학석사 통합과정 같이 비슷한 방식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호주 외부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과정이고, 반대로 호주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갬세 시험만 사실 면제를 해줄 뿐 성적이나 인터뷰 또 그 외에 학교에 요구한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과정들처럼 입학이 보장되거나 GPA처럼 일정 수준만 맞추면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아니어서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시된 CQ나 선샤인 코스트, 본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 과정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은 의대를 가진 대학교는 맞지만 유학생들이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학교라서 저희는 지원 대학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노틀담 퍼스 본교 캠퍼스 의대 같은 경우는 호주 영주권자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드니 캠퍼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유학생 입장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대 전형과 대학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호주 의대 지원을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사실 호주는 제 생각엔 정성평가와 같은 개인적인 능력 검증보다는 시험 점수나 결과를 통해 수치화된 정량평가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4가지 조건이라고 명시를 할 수 있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의대 지원을 위한 4가지 조건은 성적, 시험, 인터뷰, 그리고 영어 조건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 설명드릴 내용은 성적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대학교 재학, 자퇴, 휴학, 그리고 졸업, 그리고 미국의 GED나 한국의 검정고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IB나 SAT, A레벨, 캐나다 같은 경우는 OSS나 BC,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NCEA나 한국의 수능이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닌 경우 자퇴나 휴학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학교 GPA가 기준 성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을 다닌 경우도 고등학교 성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대학교 성적을 누락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특수한 예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학교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대로 성적을 누락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ED나 검정고시인데 미국 GED 같은 경우는 현재 호주에서 인정을 점점 안 해주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T를 보시는 경우라도 검정고시는 한국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퇴를 결정하시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자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또 지원 플랜이나 타임라인 등이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대 지원을 위한 시험 기준입니다. 의대 학부나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위해서는 ISAT나 UCAT을 보게 됩니다.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ISAT 또는 UCAT을 보기 때문에 이 학석사 통합과정을 위해서 겜세 시험을 보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겜세 시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전원 입학을 할 때만 보는 시험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ISAT는 저희 유학생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소홀함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 시험은 1년 기준으로 4번 시험이 가능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4번 있다고 해서 4번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4번 중에 한 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적용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본 시험 중에 좋은 점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시험 중에 잘 본 점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의 시험을 신중하게 보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제출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UCAT은 ISAT보다는 시험을 보는 횟수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입학연도 기준으로 전해만 볼 수 있고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험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27년 2월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UCAT 시험은 202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본 시험만 입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UCAT 시험을 좀 트라이얼로 보느라고 2년이나 3년 전에 한번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호주 시험은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UCAT 시험은 트라이얼로 그렇게 보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전원 지원을 위한 겜세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이 시험인데 9월 시험은 다음 연도 입시에는 못 쓰는 점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7년 2월 호주 의전원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3월과 9월 2번 시험이 있다고 해서 9월 시험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3월 시험을 보고 지원을 해야 그 다음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겜셋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다른 시험들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3년에서 4년 정도인데 지원하려는 의전원 대학마다 유효기간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는 내가 시험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학교별로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보통 전해나 2년 전 시험까지는 모두 다 유효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패널, MMI 그리고 MSA로 구분이 되는데 학교들마다 시험을 보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인터뷰 준비를 큰 틀에서 준비하다기보다는 학교들마다 특징을 좀 잘 살피고 어떤 인터뷰를 보는 학교인지 파악을 한 후에 학교별로 준비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UNSW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패널 인터뷰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 모나시 같은 경우는 MMI, 또 퀸즐랜드, 웨스턴 시드니, 뉴캐슬 같은 경우는 MSA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패널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동기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심층 면접 시험입니다. MMI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의대 인터뷰를 볼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고 답을 하는 형태에서 의료 윤리나 논리적 사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SA 방식은 제 생각에 호주에만 있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내신이나 에세이 또 개인적인 어떤 EC 같은 걸 내지 않는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과 MMI를 다양하게 섞어서 인터뷰를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호주 의대 입시에서 인터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0년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어서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들도 수의대 경우에는 캐스퍼나 동물 관련된 경력기술 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입시를 끌어가고 있고 의대 역시 저희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점수보다는 인터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지원 동기나 학교에 대한 리서치 그런 준비를 해서 입시를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토플이나 IELTS, PTE 같은 다양한 공인영어 시험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의 조건은 지원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학교 입학 기준의 2년입니다. 2027년 2월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2025년 2월 이후에 영어 성적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밴드별 점수 충족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ELTS 성적 기준이 보통은 각 밴드별로 7점, 총점은 7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근데 총점이 8.0인데 라이팅이나 리스닝 같은 영역이 6.5인 경우에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서 영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 영역별로 간단하게 주요 사항을 정리를 하면 성적은 고등학교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ISAT, UCAT, GAMSAT 같은 형태가 있으니 각 학교들마다 또 시험들마다 유효기간,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컷오프를 잘 체크해서 지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터뷰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보기 때문에 호주에 와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 인터뷰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는 IELTS, TOEFL, PTE 같이 대표되는 시험을 보게 되고 유효기간은 입학일 기준으로 2년이라는 거, 또 허들 개념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또 호주에서 선호하는 시험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험 형태를 선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저희가 2027년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PT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오셔서 이메일 주소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카톡으로 PT 자료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의대 개요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 입시가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설명으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영상 자체가 개요라는 의미이니만큼 오늘은 지원 가능한 학교 또 그리고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도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